이번에는 42회차 18번 문제. 자, 용액의 총괄성 관련된 문제로 현재 어떤 단백질 2g이 실온에서 0.1리터 물에 녹아 삼투압이 0.021 atm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이것의 분자량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라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총괄성 중 삼투압을 이용해서 몰질량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서 먼저 삼투압식으로 먼저 보면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 현재 어떤 단백질 하면서 이 단백질을 x라 좀 해보죠. 그러면 그 단백질의 몰농도 곱하기 RT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량 구하는 게 목표니까 분자량 구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 몰농도 이 부분을 해체시켜 볼까요? 좀 해체시켜 보면 분모항은 용액의 부피 이때 단위는 무슨 단위? 리터 단위로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 용질의 몰수, 녹아 들어간 용질 몰수인데 현재는 분자량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몰수마저 해체시켜 보면 그 X 단백질의 분자량분의 위에 분자는 녹인 X의 질량. 자, 이때 이 질량은 단위가 그램 단위여야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RT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바로 이 분자량 찾는 게 목표다 하면서 분자량으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X, 이 단백질 X의 분자량 이것은 얘는 길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삼투압, 그 다음에 곱하기 용액의 부피. 자, 이때 단위는 리터 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항은 자, 이 X의 녹인 질량, 그 다음에 곱하기 RT 값 하면서 이제 수치를 대입해 볼까요? 수치를 대입하면 그러면 삼투압은 얼마? 0.021. 그 다음에 용의 부피는 0.1리터였고요. 그 다음에 녹인 질량 얼마? 2g. 그 다음에 R 값은 0.082.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몇 도였죠? 현재 온도는 실온이랬으니까 298 칼빈. 298 칼빈. 자, 여기서 실온하면 문제에서 여기 실온하면 이것은 25도씨를 말하는 걸로 298 칼빈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약분하면 대략 4. 정확하게는 4보다 좀 작겠지만 그냥 4라 합시다. 어차피 근석값으로 찾으랬으니까. 그 다음에 0.1 분자로 올라가면 곱하기 10이 되고요. 그러면 8 곱하기 이것도 그냥 대충 300을 합시다. 그러면 300 곱하기 4면 1200. 거기다 2를 곱하면 2400. 그 다음에 거기다 또 10을 곱하면 약 2000, 약 24,000, 24,000 그램 퍼 몰이다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되겠어요. 뭐 간단한 문제죠. 자, 한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됐네요. 이번에는 42회차 11번 문제. 자, 이제 지문을 먼저 읽어보면 냉장고에 4도실 보관된 탄산음료캔과 실온의 천장에 보관해온 탄산음료캔을 실온에서 동시에 뚜껑을 열었다. 자, 현재 탄산음료하면 뭐가 녹아있는 거죠? CO2 가스가 녹아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쵸? 소위 기체 용해가 녹아있는 거예요. 이 기체 용해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 어느 캔의 탄산음료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빨리 날아간지와 그 이유를 옳게 묶은 것은 했네요. 자, 그러면서 기체 용해하면 얘는 뭘 떠올려야 된다? 헨리의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 헨리의 법칙을 떠올리면서 헨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녹아있는 CO2의 몰 농도. 자, 단위는 몰퍼리터예요. 자, 이것은 그 CO2의 압력, 그 다음에 곱하기 헨리의 상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용해도 증가한다 되고 그 다음에 요 헨리의 상수 뒤에 있는 요 헨리의 상수 이 부분은 얘는 온도가 증가할 때 헨리의 상수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 기체 용해는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대체로 발열 반응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용해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4도씨의 탄산음료와 그 다음에 실온에 있는 탄산음료 비교하면 어디서 4도씨에서보다 실온에 녹아있는 여기에서 CO2 녹아있는 양은 실온에서가 더 작겠죠? 그뿐만 아니라 실온에 있는 게 더 빨리 용액에 녹아있던 게 새어나가겠죠? 그러면서 천장에서 꺼낸 캔이 더 빨리 CO2가 날아갈 것이며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헨리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 기체 용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였어요. 반대로 고체 용해는 용해 과정이 흡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 증가하죠. 소위 물에 설탕 녹인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물에 설탕이 더 잘 녹는다. 바로 이 원리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뭐 간단한 문제였네요. 이번에는 45회차 16번 문제.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증류수가 들어있는 용기에 A몰의 용질 A와 B몰의 용질 B를 각 완전히 녹였대요.
현재 물속에 증류수가 물이죠. 물에 A와 B를 각각 녹였다는 얘기죠. 각각 A몰, B몰을 녹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계산하고자 한대요. 그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몰 농도, 우리가 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보는 거죠? 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 부피 리터 단위죠. 이것분에 녹아있는 몰수 하면 자, 현재 몰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누것만 찾으면 돼요. 용액의 부피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부피항이 있긴 한데 이거는 용액의 부피라 A와 B의 부피네요. 그럼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몰질량 필요 없고요. 이미 뭐 몰수 알고 있으니까 몰질량 필요 없고 그다음에 온도와 질량. 자, 질량을 알고 있다면 이 질량을 우리가 뭘로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가 필요하죠. 온도가 아니라 밀도. 아니고 그다음에 A와 B의 각각의 밀도 전혀 필요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 1번은 수용의 밀도와 질량. 자, 질량 알고 있으면 밀도만 더 알고 질량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밀도만 더 알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뭐 간단한 문제였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48회차 19번 문제. 자, 그림은 포도당 수용액 500g을 일기압 상태에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온도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있어요. 자, 현재 포도당 수용액 하면서 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을 때 한 온도에서 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이 이 B점에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물의 증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1몰랄 농도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500ml 있다, 500g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누가 증발돼서 나간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돼서 나가겠죠. 그러면서 물의 질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또 포도당의 몰랄 농도 증가하고 몰랄 농도 증가하니까 또 델타 T, B는 증가하고 그러니 한 온도에서 끓지 않고 뭐하더라? 계속 끓는 점이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혼합물인지 순수화물인지는 이렇게 끓을 때 액체인 경우라면 끓을 때 끓는 점이 가만히 있는지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또는 끓는 점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서서히 증가하는지 이걸 가지고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게 돼요. 고체인 경우라면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을 봄으로써 고체면 녹는 점을 보겠죠. 녹는 점을 봄으로써 일정하게 녹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순물질이고 녹는 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그때는 혼합물이다. 자, 이거랑 비슷한 방금 전에 했던 끓는 점 얼음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해가지고 어는 점 내림을 활용해서 녹는 점은 점점 증가하면 혼합물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데 쓴다 하면서 자, 아무튼 B점부터 끓는 거였죠. B점부터 계속 끓는 거고 요소부터 끓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있어요. 자, 현재 일기압 조건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이때 증기압은 내내 얼마다? 역시 일기압이다. 이렇게 이제 끓을 때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끓을 때는 언제 끓는다?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동일할 때. 그리고 그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그때 온도를 바로 끓는 점. 만약 외부 압력 일기압이라면 그 끓는 점을 또 뭐라 불러요? 정상 끓는 점.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B점 이후 현재 끓고 있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내내 일기압이다. 그리고 끓기 전인 여기는 증기압이 뭐였더라? 일기압보다 작았기 때문에 아직 끓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이것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B점이 끓기 시작한 점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점의 온도를 읽으면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다? 초기 끓는 데 오른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얼마인가요? 0.13도씨 하고 이것은 몰랄 농도 곱하기 KB랑 똑같다 하면 우리는 몰랄 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KB만 안 굴린다면. 그러면서 KB가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0.5이라고. 그러면 몰랄 농도는 0.13 나누기 0.52에서 몰랄 농도는 0.25 몰랄 농도, 즉 4분의 1 몰랄 농도. 자, 이것까지 찾아냈네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번부터 보기 볼까요?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상태 A에서보다 상태 C에서 더 크다. 자, 우리 처음에 저희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이유 하면서 물의 증발 때문에 용액의 농도는 뭐하더라? 용액의 초성은 증가하더라. 그러니 델타 TB가 커진다. 그래서 끓는 점 계속 증가한다. 이 말 했었죠. 그러니 퍼센트 농도 역시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A점보다 C점이 더 크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태 B에서 수용의 증기압은 일기압보다 크다 아니라 일기압이다 해야 되죠. 크다 아니라 일기압이다. B점에서부터 끓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가열전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냐? 자, 얼마였어요? 아까 4분의 1 몰랄 농도, 즉 0.25 몰랄 농도였죠? 역시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됐네요. 다행히 요 점에 대한 증기압은 묻지 않았네요. 요 C점에 대한 증기압도 물었다면 일기압.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넌센스 퀴즈 같아가지고 진짜 많은 학생이 틀리는 그러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49회 16번 문제. 자, 이제 슬슬 예전에는 용역 문제 상당히 쉬운 거 나왔는데 이제 슬슬 이제 계산도 좀 많아지고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보도록 하죠. 어떤 고체 A 100g을 용매 B, 고체 A는 얘는 용질이 돼요. 용질. 그 다음에 용매 B 100g을 용매시켰대요. 자, 우리가 용매 용질 구분할 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양이 용매, 적은 양이 용질,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녹이는 물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고체이면 그 애는 무조건 용질이에요. 즉 고체, 액체.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액체다면 고체는 양이 많든 적든 그 애가 뭐다? 그 애가 바로 용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액체가 용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랬죠. 그러면 아무튼 자, 현재 A 용질 100g, 용매도 100g 각각 동일 질량을 넣었네요. 그런 다음에 이 용매의 밀도는 1이라고 또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또 하나 A는 A와 B의 화학식량 각각 100과 50. 자, 그렇다면 현재 A와 B A가 용질이고요. 지금 B가 용매예요. 그러면서 각각 100g, 100g을 녹였고 그 다음에 몰장이 100과 50이니까 몰수로 바꿔보면 몰수는 A는 1몰이었던 거고 B는 2몰이었던 거죠. 자, 우선 이렇게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혼합 후 전체 질량 용액 전체 질량은 얼마 됐죠? 우선 200g이고 and 또한 밀도가 1이었으니까 이거 부피로 환산하면 용액의 부피는 얼마 되겠어요? 이는 200ml 즉 0.2리터 이와 같이 또 해석되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억번 용질 A의 몰분율 구하라. A의 몰분율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토탈 몰수분의 A의 몰수 하면서 토탈 몰수 얼마? 3. A는 1. 그래서 3분의 1이다. 바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몰농도를 구하래요. A의 몰농도를 구하라 하면 몰농도 우리 어떻게 구하죠? 용액의 부피분의 단위는 리터죠. 이것분의 녹인 용질의 몰수. 현재 용질이 A였으니까 A의 몰수 하면서 현재 용액의 부피는 얼마? 200ml.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면 0.2리터. 그 다음에 녹인 A의 몰수는 얼마? 1몰. 그러면 얼마인가요? 얘는 5몰 농도 해서 1몰 농도 아니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퍼센트 농도를 구하래요. 자, 퍼센트 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용액 전체 질량분의 녹인 A의 질량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서 현재 용액의 질량 얼마? 200g. A는 또 100g. 딱 절반이죠. 따라서 얘는 퍼센트로 환산하면 50%다 하면서 디귿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번은 몰랄 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몰랄 농도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얘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분의 녹인 몰수, A의 몰수죠. 그러면서 용매의 질량은 얼마? 현재 100g, 즉 0.1kg. 그 중에 몰수, A 몰수 얼마? 1몰이었으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10몰랄 농도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번 역시 맞았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 됐네요. 자, 이번에는 52회차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라우레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벤젠의 몰분율에 따른 현재 증기압, 용의 증기압이다 하면서 현재 가그래프는 톨루엔의 증기압이라고 있고 이게 톨루엔의 증기압력. 자, 톨루엔은 TOL, 톨루엔은 벤젠고리에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이렇게 치환된 거. 이게 바로 톨루엔이에요. 톨루엔. 그러면서 TOL, 앞글자 세 개를 따서 TOL이라고 좀 약자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벤젠은 약자로 BZ, 이러한 기호를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가는 현재 톨루엔의 증기압 곡선이다. 톨루엔의 증기압 곡선. 그 다음에 나는 뭐래요? 용액의 증기압 곡선. 용액의 증기압 곡선. 즉 얘는 벤젠의 증기압력 플러스 톨루엔의 증기압력. 이것이 되겠죠? 자, 됐고 그런 다음 자, 이런 그림 나오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석하라? 자, 여기 양쪽 끝단 y좌표값을 먼저 해석해봐라 하면서 우선 300토르 이거는 무엇이 되나요? 얘는 바로 톨루엔의 순수한 톨루엔 증기압력 이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끝단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벤젠의 몰분율이 1대2 증기압으로 이 오른쪽 끝단은 벤젠의 순수한 증기압력 하면서 톨루엔은 300을 알려줬지만 벤젠은 값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그 대신 현재 추가 정보로 이런 게 나왔네요. 벤젠의 몰분율이 0.6일 때, 자, 이때 용액의 증기압력은 얼마다? 600토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 질문은 뭔가요? 이 벤젠 몰 분율이 0.6이 바로 요 지점에서 벤젠의 부분 압력은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벤젠의 증기 압력 라우리 법칙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벤젠의 증기 압력은 벤젠의 몰 분율 그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벤젠의 증기 압력.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순수한 벤젠의 증기 압력 모르잖아요. 그쵸? 대신 누구는 알아요? 톨루엔의 몰 분율은 톨루엔의 순수한 증기압력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 벤젠의 증기압력 이것은 토탈 증기압에서 즉 용액의 증기압에서 빼기 톨루엔의 증기압력 하면 이게 바로 또 벤젠의 증기압력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톨루엔의 증기압력은 이 톨루엔의 증기압력은 라우르 법칙 쓰면은 톨루엔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톨루엔의 증기압력 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벤젠의 몰분율 0.6이라면 톨루엔의 몰분율 얼마? 0.4. 그래서 0.4.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톨루엔은 300 했으니까 이것은 얼마? 120토르. 그 다음에 용액 전체 증기압력 얼마? 용액 전체 증기압력은 600이라고 그림에서 알려줬죠. 그러면 게임 오버네. 그럼 벤젠의 증기압력 얼마인가요? 600 빼기 120 해주면 얘는 480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것이 되고 또한 우리 벤젠의 몰분율 0.6이었으니까 우리는 또 이것도 찾을 수 있네요. 벤젠의 순수한 증기압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480 나누기 0.6 하면 되죠. 그러면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력은 800토르 하면서 이것도 우리는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거. 액체상에서 벤젠의 몰분율과 그 다음에 기체에서 벤젠의 몰분율. 자, 이걸 물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묻고 다른 거 물었어요. 이것은 서로 같지 않다 하면서 자, 기체상에서 벤젠의 몰분율 찾자. 어디 점에서? 바로 요 점에서. 그러면 기체상에서 벤젠의 몰분율 이것은 토탈 증기압력분의 즉 용액의 증기압력분의 벤젠의 증기압력 하면서 토탈은 얼마? 600. 그 다음에 벤젠은 좀 전에 얼마? 480이었죠. 그러면 약분하면서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6을 약분되네요. 그쵸? 6을 약분하면 10이고 12로 약분하면 되겠네. 12로 약분하면 5고 그 얘는 4. 그래서 최종 증기상에서 5분의 4, 즉 0.8이죠. 0.8 몰분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또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자, 이 문제 우선 정답은 4번 되겠어요. 됐죠? 이번에는 53회차 12번 문제. 자, 농도와 촉발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먼저 지문을 볼까요? 자, 표는 25도씨에서 에틸렌 그리콜과 물을 혼합해 만든 부동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그러면서 각각의 밀도를 뭐 1.1과 1이라 뭐 이런 정보도 적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가부터, 보면 뭐 100m, 500m. 뭐 저는 단서만 있네요. 데이터만 있죠.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서 기억번, 몰라 농도, 가와 나의 몰라 농도는 몇 배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은 가부터, 몰라 농도, 가와 나 두 개 다 몰라 농도 구해야겠죠? 그러면서 우선 먼저 몰라 농도 구하는 식을 먼저 확인해 보면 얘는 용매의 질량, 즉 물의 질량이겠죠? 킬로그램 단위로 이것분의 녹인 용질의 몰수. 용질이 현재 에틸렌 그리콜이니까 에틸렌 그리콜의 몰수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가부터 확인해 보면 가에서는 현재 물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이 부피를 먼저 뭘로 바꿔줘야겠어요? 질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질량으로 바꿔주면 얘는 500g, 즉 0.5kg. 그리고 에틸렌 그리콜 100ml. 역시 얘도 질량으로 바꿔줘야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질량으로 바꿔주면은 밀도가 1.1이었으니까 얘는 110g 요하스 될 거예요.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 해가지고 질량 구하려면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래서 110g. 자, 그러면 가에서 몰랄 농도는 우선 밑에 분모는 500g이었으니까 0.5kg. 그다음 위에 분자는 몰질량, 에틸렌 그리콜의 몰질량. 우선 에틸렌 그리콜의 몰질량은 주어진 화학식 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한데 우선 현재 몇 배니 이런 거 질문이니까 똑같은 에틸렌 그리콜 수용해서 몇 배니 이 질문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몰질량 M이라고 넣고 그냥 갈게요. 그리고 녹여질이 얼마? 110g이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얘는 0.5 위로 올리면 2분의 1이었으니까 올리면 얘는 M분의 몰질량분의 2 곱하기 110 몰랄 농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용액은 몰랄 농도 바로 우리 용매의 질량은 500g으로 바로 나와줬으니까 바로 0.5 그 다음에 분자량분의 얼마? 100g
100g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네요. 바로 위에 가가 더 크다. 얼마 더 크죠? 1.1배 더 크다. 그렇죠? 몰 질량 똑같고 0.5, 0.5 똑같으니까 뭐 정리할 필요도 없었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는 나의 1.1배 크다. 해서 기억번 바로 맞았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은 용의 징기합 가와 다. 자, 용의 징기합하면 소위 용의 징기합하면 징기합 내림 생각하면 되겠죠? 에틸렌 글리콜은 비전해질에 비휘발성했으니까 용의 징기합력은 이것은 그대로 물의 징기합이 될 거고 이 물의 징기합은 얘는 물의 몰 분율 그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징기합력이다 이걸로 풀어도 되고 또는 징기합 내림 물의 징기합 내림 이것은 에틸렌 글리콜 자 에틸렌 글리콜은 대문자 1어 좀 쓰죠 에틸렌 글리콜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물의 징기합력 하면서 에틸렌 글리콜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징기합 내림 변화량은 크다 징기합은 작다 자 몰 분율 가지고 해보자고요 몰 분율 가지고 몰 분율 가지고 하자면서 현재 가는 현재 가와 다를 비교해서 가는 물 H2O가 500ml 즉 500g 있었고요. 그다음 에틸렌 글리콜은 110g. 그러면 얘는 몰 분율 에틸렌 글리콜의 몰 분율은 밑에 분모항은 18분의 500 그다음에 플러스 에틸렌 글리콜의 몰 질량분의 110 그다음 위에 분자는 에틸렌 글리콜의 몰 질량분의 110 이게 바로 가의 에틸렌 글리콜의 몰 분율이고 그다음에 다에서는 공간이 너무 없네. 자, 요거 좀 위로 올리고 크기도 좀 줄일까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뭐 어차피 자 옮겨놓고 크기도 조정 좀 해놓을게요. 가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자 이번에는 다수용해서 물은 얼마인가요? 물은 550g인 거고 밀도가 1이니까 바로 550ml는 550g이고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은 100ml 같은 부피니까 110g 그러면 에틸렌 글리콜의 몰 분율은 얘는 밑에 분모항은 18분의 550 그 다음에 플러스 에틸렌 글리콜의 몰 질량분의 110 위에 분자도 역시 에틸렌 글리콜의 몰 질량분의 110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항이 분모항에 있는 요항이 아래께 지금 더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몰 분율 누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몰 분율은 가수액이 더 크다. 현재 몰 분율, 에틸렌 글리콜의 몰 분율은 가수액이 다수액보다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기함되는 변화량은 가수액이 다수액보다 크다. 최종 증기압은 가보다 다가 더 크겠죠. 가가 더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가가 더 작다라는 니은번 역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어느 점이 나와 다가 같니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용해가 어느 점이니까 어느 점 대림 델타 T F 이걸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델타 T F 이것은 몰랄 농도 곱하기 KF 하면서 몰랄 농도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몰랄 농도. 그러면서 나는 아까 전에 몰랄 농도 우리 구하지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에서의 몰랄 농도는 얼마? 0.5분의 n분의 100. 그럼 0.5 위로 분자로 올리면 나의 몰랄 농도는 얘는 에틸렌 글리콜의 몰 질량분의 200 몰랄 농도 이렇게 얻어질 테고 그 다음에 단만 이제 몰랄 농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은 550, 즉 0.55kg. 그 다음 위에 분자항 n분의 얼마? n분의 110g, 110g. 그러면서 여기 분모항을 올린다고 치면 분자항을 올린다고 치면 얘는 정리하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00분의 55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얘는 55 곱하기 몰질량분의 110 곱하기 100 그럼 여기 55 약분하면 이거 2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도 n분의 200 하면서 다른 듯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몰랄농도 서로 같네요. 그렇죠? 몰랄농도 같으니까 어느 점 서로 같다. 나와 다는 서로 같다.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이 문제는 총괄성을 가장한 농도 환산 문제죠.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농도 환산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빠른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57회차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라우르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로 약간 어려운 킬러형 문제죠. 자, 우선 아무튼 질문부터 볼까요? 현재 T도시에서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두 휘발성 액체 A와 B로만 구성된 혼합 용액이 있대요.
그다음에 이것은 액체, 기체, 평 이루고 있고, 자, 그때 기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은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의 2배래요. 자, 현재 용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안에 액체상 A와 B가 혼합된 액체상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는 증발되면서 만들어진 A가스와 B가스 혼합 기체, 기체상. 그러면서 여기에서 A의 몰 분율과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 이것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2대 1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로 순수한 A의 증기압력은 400토르고 순수한 B의 증기압력은 150토르 이렇게 주어진 다음 최종 질문 뭔가요?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 얼마니? 자, 요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 이것이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정보, 이 정보 준 게 있으니까 이 정보로부터 A의 몰분율 구한 다음 그거로부터 B의 몰분율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A의 몰분율을 스몰 x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증기상에서 A의 몰분율은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은 1-x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이 문제 설계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증기상에서 A의 몰분율 이것은 얘는 토탈 증기압, 용액의 토탈 증기압분의 A의 증기압력 이렇게 정의되죠? 그리고 토탈 증기압과 A의 증기압은 아래 이들 가지고 라우레 법칙 쓰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이걸로부터 A의 증기압을 먼저 구한다면 A의 몰분율 얼마? X.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 A의 증기압력 400토르, 즉 400X네요. 그 다음에 B의 증기압력은 B의 몰분율 1-X,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B가 150. 그러면 얘는 150, 150, 마이너스 150X. 이것이 되겠죠? 되면서 최종 이 둘로부터 토탈 증기압을 구한다면 토탈 증기압은 둘을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150 플러스 250X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 이들 정보로 이제 뭐 하죠? 최종 증기상에서 A의 몰 분율에 대입하자 하면 대입하면 이 값은 얘는 밑에 분모는 150 플러스 250x 위에 분자는 A에 증기합하면서 400x 그러면 바로 50을 약분이 되네요. 그쵸? 50을 약분되면 여기 3, 여기는 5, 그 다음에 위에는 8. 그러면 얘는 정리된 값이 3 플러스 5x분의 8x가 되며 이게 바로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얼마? 요 2x. 2x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또 약분이 되죠. 2x 약분하면 여기 4. 그러면 최종 4는 3 플러스 5x랑 같아야 된다면서 x값 얼마? x값이 얼마 나와요? 요거 정리하면 x값은 5분의 1. 이게 바로 A의 몰분율이죠. 그러면 최종 B의 몰분율은 얼마다? 5분의 4다. 즉 0.8이다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살짝 계산 같은 거. 좀 약간 응용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 같은 거 좀 필요하면서 약간 킬러형 문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가지고 57에 20번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자, 수고했어요. 근데 자, 지문부터 볼까요? 좀 재미난 문제인데 볼게요. 25도씨에서 밀도가 D1인 A 몰롱도 A 수용에 100m 있대요. 이것을 20도씨까지 냉각시켰더니 밀도가 변했다네요. D2로. 그런 다음에 이 20도씨에서의 몰농도와 질량 퍼센트 농도를 각각 구하래요. 우선 몰농도라는 것은 얘는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로 이 부피가 변하죠. 냉각시키면 보통 수용이니까 분명히 부피는 감소할 거예요. 부피는 감소했을 테니까 몰농도는 변했을 것이다. 변할 것이다 하면서 그 변한 몰농도 찾아라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 백분율 질량 백분율인데 이 질량 백분율은 얘는 토탈 질량분의 용액의 토탈 질량분의 용질 A의 질량 곱하기 100% 하는 거로 우선 질량이니까 온도랑 관계없죠. 그러면 현재 25도씨 데이터 가지고 풀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게 먼저 좀 쉬워 보니까 질량 백분율 먼저 구해볼까요? 현재 우선은 A 몰농도 100ml고 그 다음에 밀도는 T1이라 했으니까 우선 제일 먼저 용액의 질량을 25도씨에요 지금 25도씨에서 용액의 질량을 먼저 구한다면 용액의 질량은 밀도 T1 곱하기 그 다음에 부피 그러면 100 곱하기 T1 단위는 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죠? 용질 A의 몰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몰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A의 몰수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몰수는 0.1리터 곱하기 A 몰농도에서 0.1 A 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바로 용질 A의 질량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A의 몰량은 100이라 했으니까 100을 곱하면 10A g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끝났네. 퍼센트 농도는 토탈 질량은 100 곱하기 D1 그램 분해.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10A 그램. 거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100 약분되고 100 약분되면서 퍼센트 농도는 D1분의 10A 퍼센트 하면서 이게 바로 Y 값이 되겠죠? 이 안의 값이 Y 값. 자, 우선 이것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0도씨. 20도씨에서 몰농도 구하자. A의 몰농도 구하자면서 이것은 우선 공식을 적어보면, 20도씨의 부피, V2라고 좀 해볼까요? 자, V2, 이것분에, 그 다음에 몰수, A의 몰수. 하면서 우선 이미 A의 몰수 우리가 찾아놨었죠? 이제 얼마죠? 이가 0.1 A 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만 구하면 돼요? 요 부피만 구하면 되죠? 부피만 구한다. 뭐로부터? 밀도로부터 구한다 하면서 누굴 이용하면 될까요? 온도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 바로 누가 있어요? 용액의 질량이죠. 그럼 용액의 질량. 25도씨에서 용액의 질량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 100 곱하기 T1이었죠. 그다음 20도씨에서 20도씨에서 질량은 용액의 질량은 나중부피 V2 그다음에 곱하기 밀도 D2 이거죠. 이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 용의 질은 변치 않는 거니까 온도가 변해도 변치 않는 거니까 서로 같다. 자, 그러면 V2란 놈은 어떻게 돼요? V2는 D2 넘어가면 D2분의 D1 곱하기 100 단위는 밀리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리터로 환산하면 얘는 0.1 곱하기 D2분의 D1 리터. 그러면 다 됐네요. 다 됐죠? 그러면 A의 몰농도는 밑에 분모항 D2분의 D1 곱하기 0.1리터. 위에 분자는 0.1 A 몰 하면 0.1 약분되면서 그러면서 얘는 D1분의 D2 곱하기 A. 이게 바로 몰농도 하면서 이게 바로 X 값이죠. 그러면 최종 Y분의 X. Y는 D1분의 10A였고 X는 D1분의 A 곱하기 D2. 그러면 D1 약분되고요. A 약분되면서 최종값은 얼마? 최종값은 10분의 D2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됐죠? 자, 재미난 문제 꼭 한 번 이상 연습하길 바래요.